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증시 흐름을 보면은 코스닥이 좀 오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상승하려는 탄력과 이제 하락하려는 그런 어떤 경계심이 부딪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상승 종목들을 보면은 특정 어떤 업종이나 이 쏠림 현상이 좀 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또 특정 업종이라고 탁 말하기에는 그 업종 내에서 종목별로 또 엇갈리는 그런 흐름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로봇주가 오늘 전체적으로 다 잘 갔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크게 하락하고 또 반도체도 삼성전자가 좋은 흐름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강했는데 SK 하이닉스는 또 빠지고 또 그런가 하면은 오전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처럼 보였던 2차 전지가 또 쫙 만회하면서 마무리를 했고, 바이오도 좀 등락이 큰 흐름이었는데 결국에는 상승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는, 전체적으로는 갈피를 잡기가 좀 어려운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좋은 종목을 미리 좋은 자리에서 선택한 뒤에 잘 붙들고 있는 전략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제일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냥 들고 있는 건데. 자, 근데 그게 왜 어렵고 왜 중요하냐면요. 그 어떤 종목을 잘 골라서 어떤 자리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견디는 게 쉬운 종목이 있고 어려운 종목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 맨 처음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뭐 금리 방향이라든가 이 돈의 흐름, 큰 물결을 잘 잡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업종, 업황의 사이클. 최근에 반도체가 그렇고,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그렇고, 어, 종목보다는 좀 큼직큼직한 시장의 변화, 그 다음에 업종, 업황의 변화,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업종 내에서 종목을 뭐 싼 자리에서 산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면 결국 돌면서 어떤 특정 모멘텀이 터져 나오고 거기에서 주가가 반응하고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면 초반에 좋은 종목을 좋은 자리에서 매수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갈수록 계속 이제 더 크게 와닿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 최근에는 일단 바이오가 일단 워낙 너무 강하니까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좋은 자리, 또 좋은 종목, 이런 그 종목을 선별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고 보고요. 자, 지금은 이제 또 바이오도 또 많이 올라왔다 싶으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수익을 크게 내주고 있는 바이오는 잘 붙들고 가되, 이제 그 이외의 종목들을 골고루 어 업종을 좀 섞어서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그런 전략도 너무 중요해 보이고요. 또 미국 증시 흐름도 잘 살펴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미국 증시도 이제 오늘 같으면 아침에 큰 폭의 하락으로 선물 지수가 빠진 상태에서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이거를 뭐 완전히 업셋을 했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미국 증시도 굉장히 요동을 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미국 증시 자체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시장이 해석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칫 위에서 고점에서 물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유심히 잘 볼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 하여튼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 사람이 누구나 뭐 어떤 좋은 선택을,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 수는 없죠. 그렇게 늘 뭐 투자 성과를 내고 그럴 수만은 없는데, 어 최근에 그
한 최근 몇 년 동안을 보면은 2021년도 들어서면서의 바이오, 그다음에 23년도 정점 찍고 난 그 무렵, 정점 찍을 무렵에 2차 전지, 이런 업종들을 계속 끝까지 그냥 들고만 간다는 것은 그 이후의 상황이 그대로 말해주고 있죠.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도 60만 원 가까이까지 붙였다가 지금 10만 원대 초반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뭐 5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보면. 불과 한 1년 반 만에.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들고 있는, 만약에 지금도 아마 앞숫자가 5인 분도 있을 거예요.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을 앞숫자가 뭐 50만 원대, 뭐 40만 원대 이렇게 들고 계신, 물타기를 했어도 한 30만 원대가 아닐까 싶고, 지금 이제 12만 원 이런 자리에서 40만 원을 가려고 하면은 300%, 그죠? 그보다 더 올라야 되는데, 이게 그 다음번 2차 전지 사이클이 온다 한들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일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늘 언제나 비중을 줄이고 늘리고 종목을 보고 할 때 반드시 나만의 원칙을 꼭 수립해서 지키자는 말씀을 오늘도 또 드립니다. 자, 오늘 코스피 416종목 올랐고 458종목이 빠졌습니다. 빠진 종목이 더 많아요. 0.03% 하락했고요. 그런데 코스피 100이 0.2%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라든가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코스닥은 943종목이 올랐고 676종목이 빠졌습니다. 0.91% 올랐고 코스닥 150은 0.75% 올랐으니까 대형주가 상대적으로는 좀 덜 좋은 하루였는데 지수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기관만 샀고 특히 금투와 연기금이 골고루 샀고요. 외국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코스닥은 개인만 샀는데 연기금과 투신이 조금 거들었네요. 자, 지금 선물지수 보면은 나스닥 기준으로 0.48% 올랐고 오르고 있고 S&P 500도 0.29%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나 보니까 지금은 더 오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0.71% 오르고 있고요. S&P 500이 0.45% 오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 또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또 원달러 환율은 지금 보시면은 0.13% 1원 90전이 내린 것으로 1452.1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1450원까지 조금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국제 유가는 0.55%, 0.39%, 0.55%, 0.39달러가 올랐습니다. 정확히 71달러대, 71달러 기록했고요. 코스피는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 예고로 인해서 해외 증시들이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뒤에 전기 전자주를 중심으로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중에 등락을 반복하다가 낙폭을 축소했다. 또 코스닥은 지난 주말 나스닥 하락에도 불구하고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 보면은 관세 불확실성에 대한 적응력 개선의 상승 마감 이런 제목으로 미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 충격으로 하락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반발 매수세 유입과 관세 불확실성에 대한 적응력을 보여주면서 반등했고 로봇, 엔터 같은 새로운 테마 강세가 상승세를 견인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관세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업종, 엔터 같은 게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뭐 BTS의 공연에 관세를 매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조업, 제품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그 강세가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뭐 SM 같은 종목 오전에 7%대 막 급등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자, 그리고 이제 개인 매수세 기반으로 화학과 오락문화 등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휴머노이드 로봇 육성 본격화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상위 볼게요. 일단 삼성전자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 3%대, 삼성전자 우선주가 2%대 올랐고요. 반면에 HD 현대중공업이 3%대, SK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대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리노공업과 엔캠이 5%대, 휴젤과 파마리서치가 2%대 올랐고요.
알테오젠도 강보합으로 장중 내내 빠지다가 강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반면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8%대, 삼천당제약이 6%대 빠졌습니다. 자, 업종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기전자가 제일 좋았는데요. 엑시큐어 하이트론, 네, 이 그 종목이 오늘 상한가가 나왔고요. 또 삼화전기가 13%대, DB하이텍이 9%대, 오늘 되게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기계 장비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한미반도체와 SNT에너지가 6%대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화학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요. 삼양NC캠이 상한가,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22%대 많이 올랐고요. 유통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요. 콘타피아가 이게 마이너스 97.3% 이런 수치가 나온 거는요. 이게 이제 그 상패 결정 때문에 정리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 상장 폐지, 뭐 정리 매매, 이거는 진짜 그 상상만 해도 너무 가슴 아프죠. 이거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 상패 당할 수가 있어요. 저도 좀 예전 얘기긴 하지만 상패 경험을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요. 하여튼 뭐 지금은 당연히 거래 안 되고 있는 상장 폐지된 종목인데 좀 미래를 내다보고 일찌감치 매수한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또 좋은 흐름이 나오다가 느닷없이 저녁 먹는 자리에 뉴스에 그 회사 대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뭐 횡령인가? 예, 거액의 횡령을 해서 곧바로 거래 정지가 되고 얼마 있다가 상장 폐지 절차 밟으면서 정리 매매를 했죠.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뭐 하루에 90% 이 80몇 퍼센트, 90몇 퍼센트 이런 게 그냥 막 나오거든요. 정리 매매를 하면. 그리고 오늘 못 판 분들은 또 내일 또 그 가격에서 다시 또 할인된 가격에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휴지 조각이 그냥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유, 그리고 더 테크놀로지 11%대 빠졌습니다. 자, 코스피 볼까요? 코스피의 제약이죠. 제약 상승 종목은 파미셀이 9%, 일양약 부무선주가 3%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명문제약, JW중해제약, 이연제약이 2%대 빠졌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코아스템 캐몬이 19%대, 보로노이와 비보존제약이 13%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케어젠이 8%대, 삼천당제약이 6%대 빠졌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한미반도체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알테오젠, 에코프로, 리노공업, HLB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 코스피는 맵스리얼티원, 이리츠 코크랩, 삼성 FN리츠, 동아소시홀딩스, 코람코더원 리츠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옵투스제약, 웹젠, 파크시스템스, 지니뮤직, 대화제약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신청해주신 세 종목, 실리콘2, 그 다음에 카카오게임즈,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 이 세 종목을 오늘 물어봐 주셨는데요. 실리콘2부터 좀 보겠습니다. 다 생소한 종목들 어떤 사업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리콘2 막연하게 화장품주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실리콘2 뭐하는 회사인지 사업부터 먼저 볼게요. K-뷰티 브랜드 제품을 스타일코리안닷컴이라는 이 어떤 플랫폼인 거죠. 그러니까 사이트인 거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 세계 약 170여 개 국가에 이커머스 직접 구매한다는 건데, 우리가 외국에서 어떤 물품을 뭐 아마존이라든가 그 중요한 그러니까 주요 어떤 사이트나 이런 데에서 사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는 뭐 테무도 뭐 그렇고 알리익스프레스인가 그런 중국도 그렇고 미국, 중국 뭐 이런 데서 많이들 사는데, 이 스타일코리안닷컴은 뭐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타일코리안 들어가 보면 K-뷰티, K-팝, 뭐 서플먼트 뭐 등등 해서 타임딜 뭐 해가지고 얘를
이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한국 제품을 외국 사람들한테 달러로 팔아요. 우리 왜 buy one free one 뭐 이렇게 써 있나요? 뭐 get one free one 이렇게 돼 있나요? 하나 사면 하나 무료로 준다는. 우리는 보통 원 플러스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식의 그 광고도 돼 있고요. 외국 우리가 해외 그 상점에 갔을 때 많이 본 그런 것들이 영문으로 쫙 여기에 소개가 다 돼 있습니다. 스타일 권. 외국 사람들한테 한국 제품을 외국 사람들한테 직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 어떤 매출을 하든,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올리브영 같은 데 가면 있는 그런 화장품이나 뭐 어떤 건강 보조식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매출을 불러일으키는데 CA 매출이 있고 PA 매출이 있고 하죠. 그래서 전 세계 리테일 파트너들에게 제공되는 홀세일 사이트를 통한 공급 계약 매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 있고 매출 비중이 86%.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CA 매출이 그냥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2 화장품을 역직구하는 회사인데 CA 매출이라는 게 뭐지? 하고 다시 보니까 스타일 코리안 홀세일 플랫폼을 통해서 현지 도소매 업체와 파트너들에게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C는 회사고 P는 개인들에게 판매하는 거죠. 영어로.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이제 흥미로운 회사구나. 화장품을 파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파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의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업을 하는구나. 돈 잘 버나?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보시죠. 매출액이 21년에 1310억 원에서 1653, 3429, 7152 이렇게 찍더니 올해는 1조 원을 넘어설 걸로 예상되고 내년에 1조 2천억.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3년과 24년에는 100% 넘게 수직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으로 봐도 21년에 88억에서 142억, 478억, 1517억, 2219억, 2673억. 돈 잘 버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다 됐잖아요. 이제 기술적 분석만 하면 됩니다. 좋은 종목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자, 수급 볼까요?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이 22만 6천 주, 개인이 15만 2천 주 사고 있습니다. 기관이 37만 주를 덜어내고 있는데 한 달 전 3만 3천 원에서 2만 8천 원까지 주가가 밀렸습니다. 왜 밀렸을까요? 다른 화장품들이 밀렸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이 전반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지금 한 15% 정도의 주가가 하락해 있는 상태. 그런데 오늘 외국인이 사줬습니다. 2만 5천 주로 샀어요. 많이 사진 않았지만 여전히 기관은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중에 누가 팔았을까? 최근 한 달간 사모펀드와 투신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는 왕창 사주고 있고요. 연기금도 10만 주 정도 최근 한 달간 팔았는데 오늘 3만 1천 주 팔았으니까 오늘 거 빼더라도 그렇게 연기금은 많이 파는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렇다면 투신, 개인들 펀드, 그 다음에 사모펀드가 주로 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외국인 사고 있고, 금융투자 사고 있고, 연기금 별로 안 팔고 있고, 많이 안 팔고 있고, 사모펀드가 많이 팔고 있는데, 오늘 또 사줬고, 그러면 실리콘도 수급이 나쁘진 않다. 아주 나쁘진 않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28,000원대 정도면 괜찮은 건가? 이것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시간을 먼저 볼까요? 0.35% 100원 올랐습니다. 28,450원 기록했고요. 자, 24년 5월에 13,000원 정도에서 54,000원까지 4배가 올랐습니다. 급등. 그러면서 찔끔찔끔 하면서 빠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초록색 아래쪽에 보세요. 초록색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그런 자리들을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작년 8월, 최근 6개월 동안에 작년 8월, 10월, 11월 이번에 네 번째 나왔는데, 초록색 동그라미 위쪽에 가격 보시면 그 사이에 반등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36,000원에서 46,000원까지 10,000원 정도 올랐고요. 9월 달에. 10월 달에는 36,000원에서 43,000원 정도. 한 20,
36,000에서 43,000, 한 20% 정도 올랐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11월인데 이때 주가가 24,000원에서 36,000원으로 50%가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는 계속 하락.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상으로 상승 사이클과 하락 사이클이 보조지표 그대로 그냥 공식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종목.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다시 네 번째, 최근 6개월간 네 번째 스토캐스틱의 과매도권에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가는 자리. 오늘, 내일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직전. 오늘 노란색 동그라미 보세요. 오늘 어떻게 움직였나. 많이 빠지다가 아래 꼬리를 쫙 달고 반등. 자, 그러면 이제 전환을 하려나 보다. 상승 전환하려나 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2는 이제 한 28,000원 정도에서는 거의 바닥이겠구나.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사주고 있고 많이 팔던 이 사모펀드, 최근에 주가 하락을 이끌었던 사모펀드가 오늘 뭐 소량이지만 사줬고,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돈 잘 버는 회사고 유망하고 괜찮잖아요. 화장품 업종이 너무 빠져서 그런데 분할해서 철저히 분할해서 매수를 해볼 만하다. 네, 이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카카오게임즈. 오랜만이에요. 카카오게임즈. 게임 업종. 네, 최근에 들어본 적이 없죠. 그만큼 많이 소외돼 있는 이제 업종인데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컨센서스 한번 보겠습니다. 25년에 온통 빨갛던 이 숫자를 탈피합니다. 매출액이 8,713억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14% 늘고요. 영업이익이 636억 원으로 물론 21, 22, 23년에 비해서는 형편없지만 24년도에 워낙 바닥이었기 때문에 550%라는 숫자를 찍습니다. 그리고 26년에 영업이익도 1,000억 원대, 매출액은 1조 원 가까이 회복을 완전히 합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도 하반기는 어쨌든 무조건 좋아지겠구나. 그죠? 상하반기 나눴을 때 26년이 좋아지니까 하반기가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영업이익 98억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실적을 냈던 작년에 비해 기저효과 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분기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1분기에 영업이익이 19억 원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84%입니다. 그런데 2분기에 매출액도 물론 1990, 아직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 빠지는 상황이지만 영업이익이 94억 원으로 234%, 매출액도 2천억 원 정도니까 이제 회복세가 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매출액이 25년도에 8,713억 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1, 2분기 합쳐도 3천 한 8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4,500억 원대 정도가 하반기에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카카오게임즈는 1분기 버리고 2분기부터 실적이 좋은 실적이 나올 거다. 그러면 2분기, 지금 2월이니까 1분기가 조금 더 지나면 이제 2분기부터 당장 4월이니까 지금 2월이잖아요. 이제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제 바닥 잡을 거다라는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 거죠. 수급 볼까요? 외국인이 먼저 사고 있네요. 외국인이 2월 들어서 지금 계속 사고 있고 최근 5일 연속 사고 있고요. 최근 한 달간 19만 6천 주를 담고 있고 기관이 24만 주를 팔고 있는데 얘는 아까 실리콘2하고 좀 다르네요. 금융투자가 18만 7천 주를 팔아 치우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2만 8천 주를 팔고 있고요. 결국 카카오게임즈도 개인이 4만 3천 주 사고 있는 것이 바뀌어야 된다. 기관이 좀 사주든가 아니면 외국인이 더 사서 개인이 매수가 아니라 매도로 바뀌는 순간, 그때가 이제 바닥을 완전히 잡을 타이밍이라고 보고요. 자, 지금 한 달 전에도 16,000 얼마, 17,000원 정도였고 지금 16,280원.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그냥 쭉 횡보하는 느낌이 들죠. 시간에는 어땠을까요? 0.12% 20원 올랐습니다. 16,300원 기록했고요. 일봉 볼까요? 그냥 쭉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24년도부터가 아니라 23년부터 2년치 일봉을 그려놨더니 5만 원에서 15,000원, 뭐 16,000원 이 정도까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도 더 빠졌죠. 한 70%가 빠졌죠. 그러면 와 진짜 많이 빠졌네 이렇게 보는 거고, 아까 실적 형편없는 뭐 90몇 억 이런 영업이익을 내는 그런 어닝 쇼크죠. 완전히 엄청난 어닝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바닥인데, 자 그러면 얘를 뭐 주봉도 아니고 월봉으로 넓게 펼쳐볼까요? 왜냐면 카카오게임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2020년에 상장했으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상장 직후에 첫 달에 89,000원대까지 올랐다가 쭉 그냥 횡보하듯이 살금살금 가다가 21년도에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11월에는 11만 6천 원대까지 올라가고요. 11월에 그리고는 빠지기 시작합니다. 2021년 11월 11만 6천 원부터 지금 15,000원까지 밀린 겁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월봉으로 쭉 늘려보니까 이렇게 상장 직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카카오게임즈는 상장가보다도 못한 거잖아요. 지금 4만 원대 후반부에서 상장을 했는데 지금 그 가격대에서도 3분의 1로 빠져 있는 자리니까 너무 많이 빠진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게임주들이 언제 움직이게 될까? 일단 바이오 다음에 금리 인하 수혜주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금리 인하의 폭이 워낙에 별로 이렇게 어떤 강하게 가파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디게 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적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이 돼서 내년도에 또 큰 폭의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럴 때 게임주들은 뭘 보면 되느냐? 신작 모멘텀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새로운 보고서가 나온 건 아니니까 작년 3분기에 냈던 그 IR 자료에 나와 있는 신작 라인업, 이 부록에 나와 있는 건데요. 자, 4분기에 패스 오브 엑자일 2, 로스트 아이돌론스 위선의 마녀라는 게임이 지금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낸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올해 1분기에 발할라 서바이벌, 야구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나 낸다고 좀 그러고 있고, 2분기에도 뭐가 나오고 3분기에 뭐가 나오고 쭉 줄줄이 신작 라인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게임을 즐겨 하거나 이러진 않아서 잘 모르지만 게임주들은 신작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신작 모멘텀, 그 다음에 이제 곧 나오게 될 4분기 실적과 그 다음에 1분기 잠정 실적이라든가 1분기 실적과 또 다가오는 2분기 컨센서스의 변화와 이런 것들을 함께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는 15,000원이 바닥이었고 지금 16,000원이면 별로 그렇게 부담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그냥 결국 시간이 다 해결해 줄 문제라고 보고, 15,000원, 16,000원 이런 가격에서는 한번 사볼만 하지 않냐. 이건 진짜 이거보다 더 빠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실적이 2분기부터 좋아질 게 뻔한데 한번 사볼만 하지 않나? 금리 상황도 인상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은 어쨌든 천천히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면 그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한번 사볼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제 문득 듭니다. 이런 게임주들. 자, 세 번째 종목 이오테크닉스 보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자주 말씀드리고 또 신청도 자주 해주시고 그래서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3분기 보고서에서 시장 점유율 부분 언급한 거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반도체용 레이저 마커 이렇게 돼 있고 국내 점유율이 95%, 해외는 한 60%. 그러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대단한 회사라는 걸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가 진짜 만약에 점유율이 95%, 60%이 이오테크닉스가 하고 있는 만들고 있는 레이저 마커가 그런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돈 잘 벌어야죠. 한번 볼까요? 이오테크닉스 연간 실적 컨센서스입니다. 23년도에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정도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70% 마이너스를 찍더니 24년도에 온전히 회복을 못했습니다. 왜? 21, 22년에 영업이익이 780억, 920억 이런 자리였는데 회복했다는 게 359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일단 22년도 수준의 매출액 4,446억 매출액이 나오고요. 영업이익은 128% 완전히 회복합니다. 올해. 그럼 지금 올해잖아요. 25년이잖아요. 살만하잖아요. 그러면 얘도 1, 2, 3, 4분기 1분기, 2분기 버려야 되나? 분기별로 좀 보겠습니다. 자, 매출액이 4446, 영업이익이 822억을 번다고 했는데 자, 1분기는 85억, 2분기에 207억. 합쳐봤자 292억밖에 안 돼요. 올해 영업이익이 822억이라는데 당연히 전반기보다 하반기에 훨씬 좋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2분기에 214.88%라는 영업이익을 낼 거라고 컨센서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1분기 85억 원보다는 2분기 207억 원이라는 최근 6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낸다는 거고 매출액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실적 개선되는 것 뭐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2분기에.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자리는 너무 좋은 자리죠. 주가가 많이 안 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오늘 좀 움직였죠. 오늘 이런 컨센서스를 뭐 확인하고 있었다면 그냥 저점에서 매수해 놓고 기다리는 거고 지금도 가지고 계시니까 그냥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급 볼게요. 오늘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외국인이 최근에 우리 시장에 아주 그 냉대를 하고 있었죠. 아주 매도를 그냥 패대기를 계속 치고 있었는데 최근 한 달 동안 이오테크닉스는 사고 있었고 특히 1월 말 부분에서부터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기관들 중에 최근에 사고 있는 종목, 업종, 아니죠, 세력, 연기금 있잖아요. 연기금이 최근 한 달간 3만 8천 주 정도를 매수하고 있고 오늘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느새 15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13만 원대 지난주에 13만 원대 이런 자리는 너무 좋은 자리였구나 하고 또 알 수 있는 거죠. 시간을 보면은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자, 일봉 보면 역시 최근 1년 동안 스토캐스틱 과매도권에서 골든크로스가 딱 나올 때 5번, 이번에 5번, 오늘 나왔어요. 골든크로스가 5번째인데 그때마다 노란색 사선을 쫙 그어놨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4번이 다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죠. 더 올라가겠죠. 저는 이번에 481선을 뚫을 것 같다. 예, 뚫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음표를 해놨지만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481선 뚫으면 오히려 더 사도 된다. 왜? 얼마까지 갈까? 분홍색 241선까지 갑니다. 17만 원대 후반. 그럼 지금 15만 원에서 한 17만 8, 9천 원까지 간다고 치면 얼마 정도 더 올라갈까요? 지금부터 거의 20% 가까이 한 17, 8% 정도의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 지수가요. 다우가 126, S&P 500이 21, 나스닥이 나스닥도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아주 좋은 흐름인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이제 미국 증시 개장까지 2시간 반쯤 남았는데요. 다우가 171포인트, S&P 500은 27.5포인트, 나스닥은 152.5포인트. 상승세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오늘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잠깐 볼까요? 저기 선물 지수를 좀 보려고 그랬더니 지금 또 HTS를 켜야 되는군요. 오늘은 이 선물 지수만 보고 종목은 오늘은 보지 않을 텐데 어쨌든 미국 증시 당연히 흐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오늘 좋은 흐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오늘 우리 증시도 탄탄했고 그러면 내일은 잘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주에 수요일 날 미국의 CPI 발표가 있어요. 2월 12일 날. 그래서 그날 우리 증시 우리 시각으로 밤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번 주에 이제 한 고비를 넘기면 지금 물가가 관세액이 나오는 순간 물가랑 바로 연결이 됩니다. 관세 자체도 별로 기분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결국은 물가거든요. 물가를 자극하면 다시 금리를 방향을 돌려놓고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금리 올리면 주식시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무너지거나 어떤 하는 징조가 보이면 지금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심리가 위축되는 게 클 거예요. 아마도 개인들이 쉽게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의 좀 무지막지한 어떤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어서 지금은 어쨌든 미국이 버텨줘야 됩니다. 우리 한국 증시가 잘 가기 위해서는. 트럼프 정말 속상합니다. 네, 미국이나 우리나 진짜 속상합니다. 네. 자, 오늘 월요일인가요? 아, 월요일이구나. 이번 주 길겠는데요. 벌써 아직도 월요일이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